은행에서 무시당한 청소부 출신 할아버지의 반전 스토리. 평범한 할아버지의 등장.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 한 분이 KB국민은행 서초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체크 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30년은 된 것 같은 검은 가방을 든 73세 김태민 할아버지였죠. 이정호 대리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복잡한 업무로 시간을 뺏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 요즘은 다 모바일 뱅킹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은행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이정호의 불친절한 말투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가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졸업증서였습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하지만 아무도 그 증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둘러 주우는 모습만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무시와 차별의 시작.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뒤에 중요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이정호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곧 대형 법무법인 대표가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올 예정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간단한 거죠? ATM도 모르시나요?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좀 하셔야죠. 주변 고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그때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오래된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네, 김태민입니다. 아, 이사회 안건 말씀이시군요. 오후 3시에 맞춰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뭔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대충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도로 생각했죠. 첫 번째 통장의 충격. 할아버지가 첫 번째 통장을 건네자 이정호는 대충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몇십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이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화면에는 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거래 내역이었죠. 매주 수십억 원씩 들어오고 나가는 활발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할아버지의 차분한 반문에 이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통장의 공포.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두 번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500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엔 400억 원, 네 번째엔 600억 원. 총 7개의 통장이 책상 위에 놓였고 각각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잠깐 와보세요.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수진 과장을 불렀습니다. 박수진 과장이 화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객 정보를 더 자세히 조회해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김태민, 국내 1위 IT기업 테크노바 회장, 개인 자산 3조 원, 국내 10대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숨겨진 과거의 등장. 그때 은행 입구로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50대 남성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또 혼자 나오셨어요. 비서가 대신 처리하면 되는데. 괜찮아, 민서가.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이때 박수진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죠. 혹시 김민석 전무님이신가요? 박수진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테크노바 김민석입니다. 박수진 과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민석. 자신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바로 김민석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40년 전의 아픈 기억.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낮엔 청소하고 밤엔 야간공학과를 다녔죠.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교수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청소부 주제에 공부는 왜 하냐? 시간 낭비다라고요. 박수진 과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교수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졸업 후에는 작은 전자부품 가게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의 테크노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하네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문화가 말이에요. 놀라운 반전과 진실.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예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총 3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정호와 박수진 과장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의 통장도 가방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 지점장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점장은 필사적으로 만류했죠. 회장님, 어떤 조건이든 맞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인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객 차별을 없애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교육을 후원하겠습니다.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 6개월 후 KB국민은행은 전국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고객 평등 서비스 캠페인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발표한 특별한 소식이었습니다. 40년 전 저를 도와준 청소 할머니가 계셨어요. 밤늦게 공부하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려해 주셨죠. 할아버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녀가 지금 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소영 인턴이에요. 모든 사람이 김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께 깊이 인사했죠.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학생이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죠. 조인식에서 할아버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40년 전의 아픔을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도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할아버지는 소박한 차림으로 거리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에서 무시당한 청소부 출신 할아버지의 반전 스토리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